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드디어 국내 계좌가 양전되었습니다. 현재 탐욕 구간에 진입해 있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매도하고 직투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1000만원은 그대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27%입니다. QLD가 드디어 웅줍을 통해 마이너스 30%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하필 가장 비중 높은 녀석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부터 공유드리면 일단 QLD는 그저께 매수가 끝났고 현재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SO는 현재 121선과 만나며 바로 121선 매수 타이밍 매수 중입니다. 2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USD는 QLD와 동일하게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역시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찐 바닥이 한 번쯤 더 있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금리 인하하기 전에 상반기에 강하게 잠시 상승을 주는 걸까요? 보통 연준이 금리 인상 후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처럼 우리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때 금리 인하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 둔화되고 있을 때니 말이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둔화 때문에 말이죠.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너무 상승하니까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빅테크, 반도체, 에너지가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폭망했다고 했던 그 후 저점 대비 50%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관론의 용기를 가지고 매수해야 하는 이유죠. 테슬라의 매출은 33% 늘어났고 분기 이익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PS도 예상보다 상회했는데 문제는 자동차 총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테슬라는 매년 50% 차량 인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애플처럼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테슬라를 써야 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폰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재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마진 축소를 각오했고 이 기회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혼자 올라갈 기회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성공하는 사람들과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1월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주문을 목격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당연히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추니 주문이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듣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보며 느낍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기억나시죠? 생각보다 실적 발표는 괜찮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최악으로 잡아놔서 급락했었죠. 시장의 매수세 때문인 건지 대체 왜 3%나 상승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제 에너지 섹터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개장 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상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 기업들은 여전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되었습니다. 워렌 버핏, 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고의 매수 종목은 사실상 버크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입니다. 환율은 1229원입니다. 그리고 금일 공포지수는 69입니다. 이제 곧 미친 탐욕 구간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 2022년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진짜 생각보다 잘 버티는 기업들의 실적. 진짜 미국은 강력한가? 진짜 미국 연착륙하는 거 아니야? 골디락스를 꿈꿔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중요했던 두 개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미국의 GDP가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잘 발표되었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와 고용 진짜 너무 탄탄하네 라고 한숨을 쉬었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행히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GDP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 3분기 3.2%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치가 2.6%였는데 이걸 상회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지? 라고 생각돼서 살펴보니 민간 부분에서는 정유, 석탄, 화학 제조업에 대한 재고 투자가 증가했고 또 전기,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에 대한 재고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 상품과 서비스 모두 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왜 GDP에서 중요하냐면 소비자 지출이 미국 GDP의 68%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2% 정도 증가했는데 3분기보다는 살짝 증가폭이 꺾였습니다. 즉 조금씩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거기에 내구재 주문이 깜짝 증가했는데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니까 슬슬 골디락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슬 연착륙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진짜 연착륙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만 지금 공포감도 있으면서 그리고 설레임도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다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공포와 설레임을 모두 품은 채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제 탐욕 구간도 꽤나 올라왔고 슬슬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하락시킬 때가 온 것만 같은데 그런데 계속 상승하니까 불안하면서도 설레네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상반기 금리 인상 중단 소식으로 상승한다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찾아올 것이며 그 때문에 하락한다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발표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계속 감원 소식만 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 실업자들이 7개월 만에 최저를 찍고 있다. 미국 고용 진짜 강력하다 라는 것을 뜻하고 이건 연준의 긴축을 의미하죠. 이게 걸림돌이 되나 싶었는데 최근 시장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3개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누적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크 기업은 계속 감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잘리는 사람은 적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해고되는 사람, 잘리는 사람은 적지만 그러나 실직된 사람은 재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실업률은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게 연준이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인텔 혼자 여전히 암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으며 가이던스 역시 암울합니다. 그리고 인텔 CEO는 업계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규모의 재고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후 10% 급락하고 있는 인텔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텔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역시 영원한 것은 없구나. 도태되지 않게 항상 발버둥 치고 발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비자 실적 발표입니다. 소비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비자는 해외여행 급증으로 인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해외 지출이 22%나 급증했는데 정말 중요한 가이던스에서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비자와 동일하게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경 간 거래량이 31% 증가했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지출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역시 제가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중요 내용만 전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오늘만 보내면 주말이니 오늘 하루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